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우리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했어요. 운동량, 충격량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숙제가 뭐였냐면 완자책 48페이지 펴보실래요? 48페이지서부터 48페이지, 49, 50, 51페이지까지 푸는 게 숙제였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운동량은요, 운동량 P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내고요. 운동량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에요. 방향은 속도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게 운동량이고요. 충격량 I는 어떻게 표현됐죠? 힘과 그 물체가 받은 힘과 그 물체가 힘을 받은 시간을 표시했고요. 충격량도 역시 방향이 있는 물리량인데 그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았어요. 저 힘은 보통 평균 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쨌거나 물체에 작용한 R자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합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충격량하고 운동량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얘는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었죠. 이때 방향은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고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가 좀 재밌는데 얘는 뉴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세컨드가 되고요.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되죠. 그럼 두 개가 단위가 같은 단위가 돼요. 등호가 성립했다는 소리는 단위가 똑같다는 표현이 됩니다. 다만 단위가 같다 해서 운동량이 곧 충격량이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는 것만 까먹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몇 개 많이 풀어봤었죠. 48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3번부터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3번. 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직선상에서 질량이 4kg짜리 물체가, 자, 수평면에서 연습 삼아서 다시 해보는 거예요. A라는 물체가 4kg짜리인데 얘가 현재 얼마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4m/s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자, 이랬을 때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B라는 물체의 질량은 2kg짜리고요. 오른쪽으로 얘는 2m/s로 가고 있었대요. 자, 그럼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저 AB 전체 이렇게 하나로 볼게요. 전체를 하나로 볼게요. 자, A의 운동량 얼마? 4 곱하기 4 더하기 합이니까 B 2 곱하기 2 해가지고 4, 4, 16에다 더하기 2, 2, 4 해갖고 운동량은 20인데 참고로 저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둘 다 그냥 플러스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운동량 방향이 있으니까 반대면 마이너스로 꼭 표시하시고 더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충돌 후 여기다 그릴까요? 충돌 후에 A는 4kg짜리가 당연히 부딪혔으니까 속력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가겠죠. 3m/s가 되었대요. 자, 그런데 B는 2kg짜리인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당연히 부딪혔으니까 오른쪽인데 속력을 모르겠어요. 그럼 얘도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되죠. 4 곱하기 오른쪽이니까 3 더하기 플러스 더하기 2 곱하기 V 하면은 4, 3, 12 더하기 2V가 돼야 되는데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인 20하고 같아야 된다. 고로 2V는 넘기면 얼마죠? 8인가요? 그래서 V는 얼마? 4. 그래서 얘는 4m/s구나 하시면 되고 이때 특징이 하나 있죠. A는 충돌 과정에서 B한테 빵 부딪히면서 진행 방향의 반대로 힘을 받고요. 얘는 부딪히는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니까 당연히 A는 속력이 줄어야 되고요. B는 속력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전보다 늘었으니까 말이 되고요. 전보다 줄었으니까 말이 되는데 계산을 했는데 2보다도 더 작게 나온다. 얘가 아니면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더라.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럼 잘못 계산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3번도 풀어봤던 것 같고요. 그 옆에는 5번도 풀어봤었을 거예요. 5번은 두 물체가 한 물체가 돼서 가는 거죠. 그래서 A, B의 속력이 둘 다 V로 같게 가게끔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방향 있으니까 방향 주의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결석한 학생이 있어갖고 5번까지도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지난 시간에 풀으셨던 분들도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복습 좀 해주실래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많이 써먹어요. 자, 참고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세상의 모든 충돌에서는 다 성립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니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자가 들어가면 에이 뭐 이렇게 하는데 충돌 과정에서는 무조건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이에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빠르게 해볼게요. 자, 질량이 M인 물체, 얘는 얼마라고 안 그랬어요. M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속력 얼마로? 3V로. 그 다음 B라는 물체는 질량이 2M인데 2배 더 크네요.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얘는 정지. 자, 그럼 얘 운동량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선언할게요. 그러면은 M 곱하기 3V 더하기 2M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는 같아야 돼요. 자, 충돌 후에는 한 물체가 돼서 같이 간대요. 그러면은 M, 2M 따로따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3M으로 보셔도 돼요. 얘가 속력 V로 간대요. 그럼 얼마? 3M 곱하기 V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딱 성립하죠. 3MV 딱 성립하죠. 자, 근데 얘를 따로따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질량 M짜리도 V로 가는 거고 질량 2M짜리도 V로 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충돌 후 A는 3V에서 V가 됐으니까 3MV에서 MV가 됐으니까 줄었냐? 네, 맞아요. 감소했어요. 이거는 계산 하나만 한 게 당연한 건데 충돌 과정에서 진행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고 B는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니까는 당연히 줄고 감소하고 해야 되겠죠. 자, 니은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되었다.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보존됩니다. 충돌 과정에서는. 자, 디귿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니?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이죠. B가 받은 충격량이니까는 누구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따져라? B의 운동량의 변화량만 따져라.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정지 0에서 얼마가 된 거죠? EMV가 됐죠. 운동량의 변화량 0에서 EMV니까 얼마? 충격량은 EMV예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안 했던 것 중에서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가시면은 우리 11번 안 했었죠, 수업 시간에. 자, 11번 가볼게요. 자, 11번 숙제로 풀어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못 오셔갖고 아직 못 푸신 분도 있으니까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라도 좀 다시 좀 봐주실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되게 쉬운 것 중에 여러분들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지멋대로 문제 풀다 보면은 더 힘들어져요. 내가 아는데도 자꾸 틀리니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더 꼬이게 돼요. 문제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업하고 있다가는 문제 풀면서 그냥 개별 질문 받는 식으로 먼저 갈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다음에 오늘 이따 풀었던 거 위주로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해서 문제 풀고 해서 운동량, 충격량을 한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좀 마무리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11번. 자, 그림은 질량이 M인 공이 V라는 속력으로 자, 여기 벽이 있는데 질량이 M인짜리가 공이 속력 V로 가서 벽에 부딪히러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힌 다음에 튕겨 나왔는데 당연히 질량 M이겠죠? 얼마의 속력으로 튕겨 나오냐면은 0.5V라는 속력으로 튕겨 나왔어요.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방향 있다 그랬죠, 분명히. 방향 설정을 해 주시는데 이때는 습관적으로 나중속도 방향을 우리 전, 후죠. 이게 전이고 이게 후죠. 그때는 뭐 전을 잡든 후를 잡든 상관은 없는데 크기 물어볼 거니까 어차피. 근데 나중 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우리는 플러스 방향이라고 선언을 할게요.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선언을 해 놓습니다. 일단은 수에서.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벽과 충돌한 후, 벽과 충돌하는 운동량의 크기, 충돌 전에는 얼마? 크기만 따지라 그랬어요.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충돌 후에는 0.5MV가 되니까는 오히려 운동량은 줄었죠. 크기 자체는. 크기를 따지라 했으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증가하였다가 아니라 감소하였다가 돼야 되고요. 자, 벽과 충돌 전과 후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변화량인데 어차피 크기를 물어보니까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따질 건데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빼기 처음값 해주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중을 플러스로 잡아준 것 뿐이에요.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합니다. 자, 나중값 빼기 처음값으로 가시면 돼요. 나중값이 얼마죠? 오른쪽이니까 이거 플러스 방향이니까 0.5mv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여기서부터요. 빼기예요. 처음값을 뺄 건데 문제는 처음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지금. 그래서 질량에다 속도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mv가 돼요. 이게 키예요, 여기서는. 다시.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방향의 왼쪽은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mv지만 방향이 마이너스여서 빼기 마이너스가 표시된 거예요. 왜? 운동량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 방향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변화량 계산할 때. 방향이 뒤집히면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니까는 결국 0.5mv 더하기 mv 꼴이 돼버려요. 이렇게. 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 그래프를 표를 표시하면은 0 값이 있으면 플러스 0.5mv하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v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변화량은 얼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1.5mv예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1.5mv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변화량 크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년에 당장 통합과학 배우시면은 이 문제 나와요. 운동량 보조 법칙은 꼭 배우니까 지금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게 언제 배우냐면은 통합과학 순서대로 하자면은 1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돼요. 요게. 자, 그 다음에 니은 조심하세요. 디귿. 충돌 과정에서 공이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공의 뭐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세요 하시면 되니까 얼마예요? 1.5mv예요 하시면 되겠죠? 혹시 추워요? 추워? 괜찮아? 추워요? 괜찮아요? 추우면 얘기하시고. 근데 이놈의 에어컨이 참 애매한 게 켜놓고 있자니 좀 썰렁해서 끄고 싶은 감이 있어서 끄면 갑자기 확 더워지죠. 끈적끈적해지면서. 그렇다고 또 키자니 좀 춥고. 좀 돈지랄하는 개념이 좀 있긴 한데 이럴 땐 켜놓고 외투를 하나 입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끄는 게 맞는데 저걸 끄면은 가뜩이나 하기 싫은 공부 더 하기 싫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끌 수가 없네요. 자, 11번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11번 말고 그 옆에 있는 13번으로 갈게요. 자, 13번으로 11번 하지 마. 13번 가지 말고요. 방금 했던 거에 좀 어려운 버전이 51페이지로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51페이지 가시면 17번 보일 거예요. 17번. 똑같은 건데 상황이 좀 달라요. 17번. 자, 아직 못 푸신 분들은 문제라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푸셨던 분들은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건데 그럼 문제 알죠? 이미 풀어봤죠? 길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했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 게 과연 최선일까라는 생각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공부를 잘하는 지름길인데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바로 했던 걸 다시 최선의 길로 갔는지 확인해야 되는 작업을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저 공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물 안 나오죠, 요 동네 요즘에. 물 잘 나와? 나와요?
뭐 제한급수 된다는 소리 있던데 저것도 공사하는 것 때문에? 몰라요? 아, 그래요? 자, 17번이에요. 자, 17번 문제 읽고 문제 해석만이라도. 자, 그린 가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속력 4V, 2V로 운동하던 질량이 M인 두 공 A, B가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후 각각 2V와 V라는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온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그럼 먼저 가번 상황에서 볼게요. 가는요. 가는 질량 M짜리가 A죠. 얼마로 가서 4V로 가서 벽에 부딪히고 얼마로 튕겨 나왔죠? 2V로 튕겨 나왔어요. 자, B는요. 질량 역시 M이네요. 얘도 벽에 얼마로 가서 얘는 2V로 가서 벽에 튕겨 나오는데 얼마로 튕겨 나오냐면 V라는 속력으로 튕겨 나와요. 자, 이때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A가 B의 2배, 여기는 2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여기는 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억! 벽과 충돌한 후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A 볼게요. A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운동량 P, 델타 P 이렇게 하죠. 델타 P A 거는 나중 운동량. 자, 이때는 나중 방향 이쪽을 플러스로 선언하는 게 편하겠죠. 나중 운동량 질량 M짜리가 2V니까 M 곱하기 2V 마이너스, 근데 얘는 오른쪽이니까 4MV인데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MV.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는 6M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2MV가 아니라 변화량의 크기는 얼마다? 4MV다. 즉 운동량은 방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니은 충돌하는 동안 벽이 공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A 여기 있고요. B 거 델타 P, B는 얘는 오른쪽, 얘도 역시 이쪽을 플러스로 선언할게요. 왼쪽이죠. 그러면은 MV 마이너스 2MV, 그러니까 얘는 변화량이 얼마? 3MV. 그럼 변화량은 얘가 2배 더 크니까 충격량도 얘가 2배 더 크겠죠? 자,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충격량은 몇 배? 2배 더 크다 하시면 되겠죠. 자, 디귿 평균 힘인데, 자, 다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그럼 평균 힘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운동량의 변화량을 뭘로?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럼 평균 힘 A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죠? 6MV, 운동량의 변화량 6MV를 시간이 얼마? 2T. 얘는 FB는 3MV를 시간 얼마? T로 나눠주시면 되죠. 근데 이거 약분하면 두 개가 어떻죠? 지금 똑같네요. 이렇게 되면은. 그쵸. 자, 그래서 평균 힘은 어떻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같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여러분들 17번 같은 문제는 통합과학에서도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7번 말고 그 옆에 있는 20번 볼까요? 20번도 통합과학에서 참 잘 물어봐요. 왜 자꾸 통합과학을 거론을 하느냐? 당연히 물리의 시험에서는 당연히 잘 나오는데 통합과학 물리시험은 보통 2학년 때 하니까는 좀 멀게 느껴지고 통합과학은 당장 내년이죠. 당장 내년. 1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는 거. 그래서 좀 더 가까우니까 좀 더 잘 느껴보라고 현실감을. 자, 20번 문제라도 좀 읽어볼까요? 20번 낙서하지 마시고 책에 낙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책에 낙서를 왜 할까요? 왜 하는지 아세요? 하기 싫으니까. 그쵸? 근데 하기 싫으니까 낙서를 해버릇하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하기 싫은 게 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자, 안 하기 싫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상책인지 아세요? 그냥 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자, 20번이에요. 자, 20번. 자, 그림은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질량과 속도가 같은 자동차 A와 B가, 자, 근데 이 문제는요, 그림이 없죠, 지금. 상황 파악에 그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면 방금 17번 문제 푼 것처럼 그림을 그리세요. 없을 때는. 만약 이해가 안 가면은, 이해가 가면 그냥 하면 되고. 자, 자동차가 A와 B가 충돌시켰을 때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의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은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축은 뭘로 되어 있죠? 시간. Y축이 힘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뭐죠? 힘과 시간을 곱한 거죠. 즉, 힘 곱하기 시간인데 즉 여기서 말하는 힘은 자동차에 가해진 힘, 자동차에 힘이 가해진 시간이니까 이게 바로 충격량이죠. 충격량은 뭐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넓이가 곧 충격량이에요. 넓이가 곧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저 넓이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 단 두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눈금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의 경우나 나의 경우 그 두 경우 다 A, B가 자 A인 경우, B인 경우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B인 경우 지금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은 질량과 속도가 같은 자동차 질량 M으로 똑같고요. 가고 있던 속도도 똑같아요. 질량 M으로 똑같고요. 가고 있던 속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정지할 때까지 얘도 언제까지 정지할 때까지 즉 충돌 과정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 FA라는 힘을 받을 거고 TA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고 얘도 반대 방향으로 FB라는 힘을 받았을 거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TB라는 시간을 받았을 건데 중요한 건 A도 충돌되는 운동량이 MV에서 0이 된 거고 얘도 MV에서 0이 된 거죠. 고로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 두 개를 그려볼게요. 간략하게나마. 이게 A 거, 이게 B 거라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A 거는 B는 이렇게 돼 있어서 시간 자체는 얘가 더 길어요. 얘가 더 짧아요. 그런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이 어떻죠? 같죠? 저 넓이가 의미하는 건 충격량인데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여기 넓이 SA라고 돼 있고 SB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SA랑 SB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전제 조건으로 줬으니까. 그럼 기억. 두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니? 네,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두 자동차가 받은 평균임은 자, 얘는 어떻게 해석되면 FA 곱하기 시간 TA고 얘는 FB 곱하기 시간 TB인데 문제는 시간은 누가 더 길어요? A가 시간이 더 길어요. B가 시간이 더 짧고 그렇다는 소리는 힘은 A가 더 작고 B가 더 평균 받은 힘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대충 중간 좀 잡으세요. 이게 평균임 FA가 되면 되고요. 여기가 FB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니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두 자동차가 받은 평균임은 다르네요.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네요. 평균임은. 그만큼 시간이 짧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는 임팩트 있게 시간 짧게 하던지 아니면 널널하게 오래 하던지 차이. 자, 그 다음에 디귿. 두 자동차 중 누가 더 안전한 자동차냐라고 돼 있는데 결국은 충돌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이 평균 힘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고, 지금 얘가 똑같고, 얘도 똑같긴 한데, 뭐가 다르죠? 평균 힘이 다르죠? 뭐가 달라져서? 충돌 시간이 달라져서. 그래서 평균 힘이 작은 게 더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평균 힘이에요. 그래서 A가 더 안전한 자동차예요. 라고. 왜 우리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힘 이상이 들어와서 부딪히면은 자동차는 무조건 찌그러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이게 더 안전한 자동차예요. 하나도 안 부서졌다. 물론 이렇게 살짝 툭 부딪혔는데 안 부서지면 튼튼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흔히 말하는 걸로 어디다 셀에 박았는데 차가 빡 하고 부딪혔는데 벽이나 어디에 부딪혔는데 차가 하나도 안 찌그러졌다. 그럼 그만큼 시간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평균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차가 많이 찌그러질수록 그만큼 찌그러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범퍼 같은 게 원래 목적이 범퍼는 깨지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이 찌그러지면서 자동차가 이 시간을 벌어줘서 승객이 좀 더 안전하게 해줘야 돼요. 에어백도 그래서 달아놓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차가 많이 찌그러졌다고 더 안 좋은 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트럭을 사야지. 트럭이 훨씬 안 찌그러져요. 그렇게 따지면 승용차보다. 근데 승용차는 일부러 찌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부딪히면 범퍼부터 시작해갖고 앞에 흔히들 이렇게 앞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승용차에 어디 부분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느 부분부터는 저희 더 이상 찌그러지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자동차 엔진 때문에. 자동차 엔진이 굉장히 튼튼해요, 블록이. 그래서 이게 밀고 들어오면 자동차 이렇게 찌그러지면 잘못하면 사람까지 밀고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요즘 차는요, 찌그러지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더 찌그러지면 좋겠는데 엔진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동차 부딪히면은 자동으로 감지해서 얘를 엔진을 놔요. 밑으로 떨궈뜨려요, 바닥으로 엔진을. 엔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더 밀고 들어와도 승객은 안 다치겠죠. 덜 다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차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엔진을 바닥으로 떨궈뜨려요, 요즘 차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요즘 차는요, 사고가 어느 사고 이상 나면은 정말 차가 폐차 될 때까지 찌그러져 줘요. 좋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것도 기술이에요. 일정 시간에 떨궈 놓는 게. 근데 일정 충격이 안 들어왔는데 부서지면 그건 좀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딜레마네요. 부서질 때 부서져 줘야 되고 안 부서질 때 안 부서져 줘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1번 가보실래요? 21번. 21번은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에 통합과학 문제를 보시면은 이 21번 문제는 100% 나와요. 이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가 있다. 통합과학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잘못 낸 거 아닌가. 이 문제는 꼭 나와요. 레파토리예요. 자, 21번. 자, 그림과 같이 그 그림가는 같은 높이에서 떨궈뜨린대요. 자,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달걀 두 개를 떨궈뜨릴 거예요.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자, 21번. 자, 똑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을 가진 달걀 두 개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지면에 닿기 직전에, 부딪히기 충돌하기 직전에 둘의 속력이 어때요? 똑같아요.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때 똑같은 높이면요, 충돌 직전에 속력이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질량도 둘이 똑같죠. 그리고 충돌해서 나중에 속력이 얼마가 돼요? 정지가 돼요. 얘도 정지가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자, 그러면 두 문제가 다 정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얘도 MV, 얘도 MV로 똑같죠. 그렇다는 소리는 다에서나 나에서나, 그러니까 두 그림, 시멘트 바닥이건 방석이 됐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충격량이 똑같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인 그래프에서 그놈의 샤프는 왜 꼭 지금 지워야 돼? 또 이따 지워, 이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산만하지 마세요. 딱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공부에만 집중하세요. 낙서도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왜 공부만 했다 하면 왜 그놈의 샤프는 고장이 나서 왜 그렇게 고치고 싶고, 지우개 까만 부분이 보여서 그거는 왜 없애고 싶고, 종이에 모서리가 구겨진 거는 왜 그때 가서 고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산만한 거예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음악 듣는 것도 사실은 하기 싫어서 듣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음악 듣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들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음악을 듣기 때문에 시간이 잘 가서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뭐든지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버릇을 들여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시간이 없었던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을 버린 거죠. 습관적으로.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에서 당연히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다. 넓이 나 맞죠?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자, 기억.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여기는 뭐죠? 시멘트 바닥이고요. 여기는 방석인데, 문제는 시멘트 바닥은 어떻게 되죠? 부딪히면서 빡 하고 그냥 빡 부딪히죠. 시간이 짧아요. 근데 방석은 부딪히면서 띵 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줘.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죠. 그러다 보니 충돌 시간이 아이고 T 뭐 A, T, B라 그러면 충돌 시간이 B가 더 커요. 대신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P는 둘이 똑같죠. 그러면은 평균 힘은 누가 더 클까요? FA하고 FB 중에서 평균 힘은 A가 더 크죠. 그럼 달걀이 어디가 더 많이 부서져요? A가 부서질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럼 기억. A는 방석에서 떨어진 달걀을 나타낸 건데, A는 보세요. 시간은 짧고 피크가 높죠. 그 소리는 평균 힘이 더 크다니까 A가 시멘트 바닥이에요. 방석이 아니라 A가 시멘트예요. 틀렸어요. 니은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보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달걀이 받는 충격량. 여러분들 충격력이 다른 거죠. 평균 힘이 다른 거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라니까 둘이 어때요? 같아요. 지금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용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충격량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왜? 넓이가 같다고 줬으니까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는 운동량 이쪽 문제는요, 충격량, 운동량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장난이 좀 심할 수도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꼭 말장난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제일 웃기는 문제가 얘는 둘 다 충돌해서 정지죠. 근데 하나가 되튕겨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되튕겨 올라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달라지죠, 이때는. 그때는 충격량이 다른 문제예요. 아싸리.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완자책 나와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아마 숙제로도 많이 풀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대단원 마무리 나오죠. 중단원 마무리라고. 중단원 마무리 거기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요거 이따가 클리닉 시간에 좀 풀어 놓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좀 풀어갖고, 그 다음에 클리닉 할 때 선생님한테 답 좀 확인해가지고 채점도 좀 해놓으시고, 아셨죠? 그리고 요거는 다 풀긴 힘들고 다음 시간에 봐서 괜찮은 것만 골라서 제가 다시 풀 테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클리닉 시간에 풀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에 질문했는데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다음 시간에 요거는 풀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풀어달라고 얘기해 주는 문제는 따로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시 이제 우리 마더평 책으로 넘어갈게요. 수능 기출책으로. 뒤로 넘어갈게요. 수능 기출. 자, 수능 기출 문제로 가시면은 어디로 가시냐? 몇 페이지서부터가 이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냐면요. 여러분들 책으로 47페이지. 47페이지. 자, 수능 기출 문제집 47페이지. 맨 뒤에요. 맨 뒤에 있는 거. 우리 블럭 3개로 나눠져 있다 그랬었죠? 맨 뒷블럭. 47페이지 보이시나요? 네, 거기 아마 첫 페이지에 웬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 보일 거예요. 아, 전동 킥보드 하니까 생각났다. 여러분들 전동 킥보드 여러분들 타는 거 불법이에요. 미성년자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위험해요. 엄청 위험해요. 진짜 미치겠어요.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만 보면 미치겠어요. 왜? 일단은 운전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근데 막 다녀요. 여러분들 차에서 보면은요, 운전자가 입장에서는요, 가려지는 게 많아요, 시야가. 그래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근데 걸어가는 사람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차에서 가리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리는 부분을 비껴서 사람이 보이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속도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천천히 가면 가려진 부분하고 같이 가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다 보면 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이게 상대적으로. 근데 자전거는 크기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보이는데 전동 킥보드는 여기 밑에 있고 위에 이렇게 사람 하나 서 있는 높이 정도밖에 폭밖에 안 되니까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차에서 여러분들을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라고 신났다고. 아니 왜 지가 차야? 왜 도로로 나와갖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난리 들인 거야 니들?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헬멧도 안 썼잖아요. 그거 넘어져서 대가리 땅에 박으면요 많이 아파요. 아셨죠? 그리고 둘이 좀 타지 마. 더 위험해. 둘이 타면 거기에. 근데 남자 둘이 타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한 여자친구랑 타면 그래도 여자친구라도 있나 보다 해줄게. 이거는 남자 둘이서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읍섭에 여자친구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탔으면 좀 잘 좀 세워놔라. 아유, 며칠 전에도 여기 나가는데 주차장 입구에다 세워놨더라. 나가는데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려다 말았네 아주 그냥. 아우 진짜 주차장에 나가는데 전동 킥보드를 누가 주차장 한가운데다 세워놨더라고. 나가는 입구에다가. 진짜 발로 차고 싶은데 아우 진짜 발로 찰 수도 없고 진짜. 여러분들이 참으세요. 미안해 여러분들. 47페이지에 전동 킥보드가 보여서 갑자기 빡쳤어요. 속된 말로.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는요. 어떤 건 어렵고 어떤 건 쉬워요. 여러분들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48페이지에 보면 5번 문제 보이세요? 요거 쉬워요. 48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문제는 보기까지 보세요. 문제 다 안 보고 이 문제 하고 설레발 치지 마시고 문제는 끝까지 보고 푸시는 거예요. 자, 5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림과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있던 철수와 영희가. 그래, 얼마나 좋아. 남학생, 여학생 둘이 놀잖아요. 서로 민다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철수하고 영희긴 한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물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A라는 물체랑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서로 민 거죠. B는 A를 밀고요. 힘 F로. A는 B를 힘 F로 미는 꼴이 되고요. 이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F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B가 A를 밀어주는 시간 T랑 A가 B를 밀어주는 시간 T가 같죠. 왜? 서로 같이 밀었으니까.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 F 곱하기 시간 T 한 거랑 B가 받은 충격량 F 곱하기 시간 T 한 거랑 크기는 같아요. 절대값 씌울게요. 크기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충격량의 방향은 A는 왼쪽, B는 오른쪽이니까 방향은 달라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럼 기억. 철수가 영희에 작용하는 힘과 영희가 철수에 작용하는 힘은 A가 B에게, B가 A에게, 철수가 영희가 철수를 이러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랬죠? 기억 맞아요. 니은 가속도의 방향은 F는 MA니까 또 나왔네요. F는 MA니까 힘을 받은 방향으로 그 물체는 가속하니까 A는 왼쪽으로 가속되고 B는 오른쪽으로 가속될 거니까 서로 반대다. 맞아요. 5번이에요. 얘야 5번 풀고 있다. 낙서하지 말고 마지막 경고야 너. 자, 그 다음에 디귿. 철수가 영희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영희가 철수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어떻다? 같다가 돼야 되겠죠. 크기니까. 근데 만약인데요. 질량이 이게 철수고 이게 영인데 철수가 질량이 더 크잖아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 질량 철수 곱하기 속도 철수랑 질량 0이 곱하기 속도 0인데 문제는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같거든요. 방향은 달라요. 그런데 질량이 철수가 더 커지면은 0이가 더 작으면은 속도 변화량은 누가 더 커야 돼요? 0이가 속도 변화량이 더 크고 철수가 속도 변화량이 더 작겠죠.
왜? 그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야 되고 충격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질량하고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자, 5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통합과학에서 내구도 남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 문제 어려워요. 여기 문제 어려워요.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풀 거거든요,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문제 계속 풀면서 부분적으로 질문 받을 테니까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좀 풀게요. 그리고 계속 첨삭 봐줄 테니까 그래서 문제 좀 풀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설명을 하는 게 내용은 별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하셔야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같이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죠.